영상 시간이 부담되시거나 실시간으로 대응 원칙을 같이 배우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심화 강의 자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여기서 못 다룬 추가 지표와 히든 종목 단서도 같이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의 차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흐름 보시죠. 52주 저점에서 시작해서 한 차례 폭발적인 급등을 만들어낸 뒤 고점 구간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며 단기 조정이 진행된 패턴입니다. 교과서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런 패턴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 새로운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면서 기대감이 가격에 과도하게 선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되는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가격은 상당폭 조정된 위치에 있습니다. 동시에 저점 대비로 보면 여전히 큰 폭의 상승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폭이 큰 종목일수록 정석대로 안전마진과 리스크 한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따라붙는 순간 변동성이 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계좌,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운용 중인 계좌입니다. 저는 이론만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자금을 넣고 매매하면서 원칙을 검증해가는 사람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모든 분석은 이렇게 실시간 시장에서 한 번 더 점검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를 움직인 트리거를 한 단계씩 짚어보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열릴 수 있는 상방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누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3거래일을 움직인 핵심 동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 폭2G, 그리고 CPO 수혜 기대가 다시 부각된 점. 두 번째는 외국인이 대규모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거래대금이 시장 상위권에 진입한 점. 세 번째는 단기 급락 이후의 기술적 반등 시도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움직였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가격 흐름부터 정리해보면 첫 거래일에는 약 9% 가까운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 거래일에는 약 6%가 추가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거래일에는 약 5% 수준의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틀 연속 큰 폭으로 빠진 뒤 한 차례 반등이 들어오는 패턴은 단기 과매도 인식과 테마 재인식 매수가 부딪히는 전형적인 구간입니다. 이 지점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자금은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라서 변동성을 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격 움직임을 두고 제도권과 개인의 해석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도권은 현재 가격을 실적 대비 과열 구간으로 봅니다. PBR 27배라는 숫자, 즉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 27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수치는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은 단기 변동성을 경계하라는 코멘트가 우세합니다. 반면 개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반대 시각이 나옵니다. 이번 조정을 슈퍼사이클의 초입에서 나오는 의도적 눌림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기술적 레벨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강생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두 시각 모두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둘 중 어느 쪽에 자신의 매매 원칙을 둘 것인지는 본인의 시간 지평과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급 트리거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분석 콘텐츠에서 거론되는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약 1,300억 원 규모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시에 같은 기간 이 종목은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교과서적인 해석은 명확합니다.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하는 자리에 개인 추격 매수가 들어와 거래대금을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후반부에는 제가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히든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분석 중인 종목과 같은 광통신, AI 인프라 밸류체인 안에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정반대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영상 안에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를 직접 공개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심화 강의 자료에서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는 공개 브리핑이고 들어오신 뒤에도 유료 상품이나 추가 결제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같이 공부하실 수강생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이제 세 번째 트리거인 기술적 반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저점에서 최근 고점까지의 변동폭은 단기적으로 약 24% 수준입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일반 대형주에서는 보기 어려운 폭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빠르게 진입하고 빠지면서 캔들의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어지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정석대로 접근하시려면 이런 구간에서는 평소 진입 단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안전마진을 지키는 길입니다. 시장 분석 콘텐츠에서 거론되는 기술적 레벨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으로 거론되는 가격대가 있고 그 위로 전환선이라는 또 다른 레벨이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라는 도구를 처음 들어보시는 수강생분들을 위해 풀어드리면 일정 기간의 고점과 저점 평균을 통해 추세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이 두 선 사이의 구간은 보통 매수자와 매도자가 팽팽하게 부딪히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다만 기술적 레벨은 어디까지나 참고선일 뿐 실제 매매는 거래량과 수급이 함께 확인된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2단계 수급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가격 움직임의 본질은 결국 수급입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매매에 들어가면 변동성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먼저 외국계 창구 쪽을 보겠습니다. 특정 한 곳의 외국계 증권사가 단독으로 매매를 주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외국계 창구가 동시에 참여한 패턴으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는 초단기 트레이딩 성격의 퀀트 자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AI와 데이터 센터 테마에 따라 전략적으로 비중을 늘렸다가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패턴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자면 외국인 매도라는 같은 단어 안에도 성격이 전혀 다른 자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내 기관 쪽도 유형별로 온도차가 분명합니다. 연기금은 PBR 27배라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앞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모펀드 역시 신규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나 차익 실현 쪽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반면 증권사 자체 트레이딩 자금은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 비중이 높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강생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기관이라는 단어 안에서도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은 행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관 순매도라는 한 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떤 유형의 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과거 패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테마주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3단계 사이클이 있습니다. 1단계는 신선한 테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하는 폭등 구간입니다. 2단계는 외국인이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그 자리에 개인 추격 매수가 집중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실적과 수주가 실제로 뒷받침되면 재상승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점 대비 장기 박스권에 갇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의 현재 위치는 1단계 폭등 이후 2단계 차익 실현과 3단계 변동성이 겹치는 중간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실적과 구체적인 수주 공시입니다. 펀더멘털 증거가 따라붙으면 재상승, 따라붙지 못하면 박스권, 이 두 가지 길로 갈라집니다. 자, 이제 3단계 상방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이 종목이 다시 강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형 수주나 투자 계약 발표, 두 번째는 푹지지와 AI 관련 정부 정책 모멘텀의 재점화, 세 번째는 2분기 실적 개선에 따른 재평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정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향후 3개월 안에 대형 수주 공시가 실제로 나온다면 시장이 52주 최고가를 다시 시도해볼 가능성이 열립니다.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52주 고점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약 55% 수준의 상승 여력이 산출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치는 수주 공시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공시 자체의 발생 확률은 보수적으로 20에서 3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의 육구지와 AI 정책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는 경우입니다. 정책 뉴스 자체는 통상 분기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관련 뉴스가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 경우 단기 목표 밴드들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약 23%, 공격적으로 잡으면 약 47% 수준의 상승 여력이 산출됩니다. 정책 모멘텀은 펀더멘털보다는 심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진입과 청산을 빠르게 가져가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묵직한 시나리오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52주 고점 제도달이 아니라 실적 기반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어 약 72% 수준의 상승까지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폭발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발생 확률은 보수적으로 20% 내외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확률, 가중, 기대 수익률로 환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목표가만 보면 실적 시나리오가 가장 매력적이지만 발생 확률까지 곱해보면 정책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약 15에서 20% 수준으로 가장 균형 잡힌 기대값을 보여줍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비교하는 작업이 정석적인 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비교해야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방 시나리오를 짚어드렸으니 리스크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PBR 27배라는 밸류에이션은 분명한 부담입니다. 둘째, 외국인 차익 실현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디레이팅, 즉 시장이 적용하던 밸류에이션 배수가 한 단계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석대로 하시려면 리스크를 먼저 본 다음에 수익률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록, 제 리서치를 받아보신 투자자분들의 실현 수익 인증입니다. 한 종목에 국한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종목에 걸쳐 사전에 정보를 받아보신 분들의 결과입니다.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꾸준히 분석을 공유드리고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같이 배운 핵심 흐름도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결과를 내신 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정보를 먼저 받고 차분하게 대응하셨을 뿐입니다. 정석을 지켰을 뿐입니다. 심화강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비용은 전혀 없는 공개 브리핑입니다. 들어오신 뒤에도 유료 상품이나 추가 결제는 일절 없습니다. 순수하게 같이 공부하실 수강생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한 분 한 분 수강 안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기록은 한 종목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매주 이런 분석이 공유되고 있고 수강생 여러분께서 직접 결과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분석한 핵심 포인트에 대응하신 분들은 이미 다음 시나리오까지 함께 점검하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꾸준한 수익의 반복이 진짜 실력입니다. 저희가 강의에서 매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전마진, 리스크 관리, 장기 관점.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성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배우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성장하신 겁니다. 심화강의 자료를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수강생분들은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순서대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들어오신 뒤에도 추가 결제 같은 건 없으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생 여러분, 혼자서 하나하나 모든 지표를 점검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외국인 창구 동향, 기관 유형별 매매, 일목균형표 레벨, 정책 일정,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한 사람이 다 챙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매매 기회는 지나가고 잘못된 자리에서 추격 매수에 들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희 심화 강의에서는 이런 지표를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놓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관심 있으시면 차분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정원이 제한돼 있어서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공개 브리핑이고 추가 결제도 없습니다.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직접 말씀드리지 못한 히든 종목 한 가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과 목표가는 심화 강의 자료에서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번호로 원칙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본인 매매 스타일과 맞지 않으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연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해드린 PBR이라는 지표, 그리고 EPS와 PER을 활용해서 성장주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한 단계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시나리오별 확률 가중 기대 수익률 계산법과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같이 들으시면 훨씬 입차적으로 종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한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점, 그리고 본인이 보유 중인 종목 중에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서 한 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종목의 정석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